항공권. 그 종이 조각은 누군가에게는 꿈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탄 소녀가 있습니다. 로봇공학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고 부모님이 믿고 응원해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에서 단지 그녀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항공권은 가짜로 취급받았고 찢겨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오해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의 벽에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소녀는 분노 대신 침착함으로 맞섰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여행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별이 깃든 시스템 속에서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올해 12살이 된 한국 국적의 소녀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유학 중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구에 살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늘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영어를 좋아했고 미국 드라마와 영화 속 세상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기쁜 마음으로 유학을 결정했죠. 아빠는 한국에서 회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주말에는 집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즐기십니다. 대단한 재벌이나 높은 직책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분이시죠. 엄마는 몇 달 전까지 저와 함께 미국에 머물렀지만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크라멘토의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학생 관리를 잘해주고 홈스테이 가정도 친절하게 저를 돌봐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저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로봇공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죠. 원래 과학, 수학,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학교 동아리에서 소형 드론을 만들어 날려본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매일 밤 설계도를 그리며 설렜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시애틀에 있는 대규모 로봇공학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주간의 과학 캠프에 학생 대표를 보낸다는 거였죠. 경쟁률이 엄청났지만 운 좋게 제가 선발되었어요. 무엇보다 기초 프로그래밍 테스트와 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계신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혼자 시애틀까지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불안했지만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이 동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엄마는 할머니 병간호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함께 오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미국 사립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행히 캠프 주최 측에서 언어 지원과 동행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저처럼 혼자 비행기를 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항 직원이나 객실 승무원이 특별히 신경 써주는 시스템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캠프가 시작되기 이틀 전 아빠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서야, 시애틀까지 가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 항공권, 여권, 학생증 꼭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홈스테이 가족이나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연락해. 응, 아빠, 나 괜찮아.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잘할게. 우리는 그렇게 짧은 통화를 끝냈고 다음날 저는 홈스테이 가족이 로봇공학 캠프라니 멋지다 며 응원해주는 가운데 차분히 짐을 쌌어요. 엄마는 장거리 이동할 때는 듣고 싶은 음악이나 간단한 주먹밥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메모 같은 걸 챙기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도 꼼꼼히 준비했어요. 여권, 비자, 학생증 사본, 캠프 초대장 사본까지 전부 한 가방에 정리했죠. 출발 당일 홈스테이 가족이 예약해준 차량을 타고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보통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더 크지만 우리 학교 위치상 세크라멘토 공항이 더 가까웠어요. 유학생이 혼자 공항에 간다고 하니 홈스테이 가족이 차를 태워준 거예요. 차 안에서 엄마가 미리 써준 짧은 편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민서야, 걱정도 되겠지만 이건 네가 원했던 길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네가 좋아하는 로봇 연구를 위해 선택한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배워와. 너라면 분명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 말을 곱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인종적 편견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잘 챙겨줘서 큰 문제 없이 지내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공항에 도착하니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저는 먼저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이 제 신분을 확인한 후 동행 없는 미성년자 탑승이시죠? 시애틀 공항에서도 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항공권을 받았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공항 서점을 잠깐 둘러봤어요. 하지만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상상도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게이트 번호는 A12였어요. 저는 예정된 탑승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줄을 섰어요. 앞에 몇몇 승객이 줄을 서서 1명, 2명씩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차례가 되면 모바일 항공권 바코드를 보여주거나 종이 항공권을 스캔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게이트 데스크에 있던 잭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저를 보고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승객, 어린 학생이네. 저는 정중히,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탑승 예정이고 UM 서비스도 이미 신청했습니다. 시애틀행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잭슨은 항공권을 받는 대신 견눈질로 저를 보며 한숨 같은 소리를 냈어요. 혼자야? 보호자는 어디 있지?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이 학교에서 유학 중이에요. 오늘 시애틀 로봇공학 캠프에 가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잭슨이 제 항공권을 들더니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시아인 학생이 혼자 이런 항공권으로 탑승한다고? 좀 이상하네. 이런 항공권 처음 보는 것 같아. 너 정말 미국에서 정식 학생이야? 저는 당황하며 네, 여기 학생증도 있고 캠프 초대장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어요. 그러자 잭슨이 제 손에 들린 종이 항공권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찢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단번에 찢어버린 거예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였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짜일 가능성이 높잖아. 내 경험상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항공권을 구해 탑승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여기 못 들어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시아인이 가짜 항공권을 들고 왔다는 인종적 편견을 직접 들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가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서류는 진짜예요. 항공사에 미리 등록했고 UM 서비스도 카운터에서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잭슨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게이트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다른 직원에게 여기 좀 이상한 승객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가짜로 몰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인답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잠시 후 잭슨이 다른 직원에게 뭐라고 하더니 저에게 여기서 기다려. 보안 요원을 부를 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 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갑자기 의자도 없는 게이트 한쪽 구석에 서서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2살이지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순간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공항 보안 요원들이 잭슨 편을 들까? 걱정에 숨이 조금씩 어려워졌어요. 누군가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미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자신의 탑승에 신경 쓰느라 바빠 보였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항공사 직원 라이언이라는 젊은 남성이 다가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학생, 체크인할 때 제가 봤는데 UM 신청도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여권도 분명 한국 국적 학생으로 확인했는데요. 그 말에 잭슨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판단한 거야. 가짜 항공권이야. 아시아 지역에서 흔한 수법이지.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보안 요원이나 불러. 라이언이 난처한 표정으로 잭슨 씨, 먼저 시스템에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항공권을 찢으면 곤란해요. 라고 했지만 잭슨은 단호했어요. 내가 이 일 20년 했어. 내 직감을 믿어.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더 말하지 마.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라이언에게 제발 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항공사 예약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부탁했어요. 라이언은 그렇겠죠. 라고 하면서도 잭슨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 난감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있는 전자항공권이라도 보여주려 했지만 잭슨은 그것도 위조일 가능성이 있어 라며 막았고 지금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해 라며 계속 저를 못 가게 했어요. 그때 잭슨이 무전으로 누군가를 불렀어요. 아마 공항 보안 요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12살 한국 소녀로 남겨졌어요. 이 마마 캠프에 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공항 게이트 A12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잭슨이라는 직원이 제 항공권을 찢어버린 뒤 저를 가짜로 몰며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12살인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답게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이대로 시애틀 캠프에 못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다른 항공사 직원인 라이언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학생, 괜찮아요? 제가 체크인할 때 분명히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가 등록된 걸 확인했어요.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라이언은 제 여권과 항공권 정보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잭슨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 이건 내 판단이야. 아시아인 학생이 혼자 이런 항공권을 들고 오는 게 수상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라이언에게 다시 부탁했어요. 제발 제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항공사 예약 기록에 다 있어요. 저는 정말 시애틀 로봇공학 캠프에 가는 학생이에요.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잭슨은 여전히 막무가내였어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며 여기 이상한 승객이 있다 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12살 소녀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승객으로 몰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잠시 후 공항 보안 요원이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남성이었고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잭슨은 그에게 바로 다가가 이 아시아인 학생이 가짜 서류를 들고 탑승하려 한다 며 과장되게 설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서 그 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지? 소속은 어디고? 시애틀엔 왜 가는 거야? 저는 최대한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시애틀 로봇공학 캠프 초청을 받아가는 길이에요. 혼자 탑승해도 된다고 이미 확인받았어요. 보안 요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라이언이 다시 도움을 주었어요. 이 학생은 제가 직접 체크인 도와줬어요. 예약도 정상이고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 신청도 문제없었어요. 이름을 스캔하면 확인될 거예요. 하지만 잭슨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왜 자꾸 이상하게 보였겠어? 발음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 일 20년 했어. 내 직감을 믿어. 저는 그 말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국인으로서 감정을 억제하고 사실에 기반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안 요원이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잭슨에게 말했어요. 이 학생은 항공사 승객 리스트에 정상 등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일치하고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도 되어 있어요. 보호자는 한국에 있지만 홈스테이 정보도 등록되어 있네요. 문제없어요. 그 말을 듣자 잭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이상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고집했어요. 보안 요원이 잭슨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이 학생은 정식 승객이고 찢어버린 항공권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잭슨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라이언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학생, 미안해요. 새 항공권을 발급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드려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무력하게 서 있었고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저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일이 아니면 굳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라이언이 제 상황을 이해해줬고 보안 요원도 시스템 확인을 통해 사실을 밝혀줬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잭슨이 멋대로 밀어붙여 저를 문제 있는 아시아인 아이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공항 게이트 근처에 나타났어요. 사실 아빠는 제 캠프를 걱정하시다가 마침 회사 출장 일정과 맞물려 저를 배웅하러 와주신 거였어요. 저 혼자 캠프에 가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빠는 평소처럼 평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내셨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인답게 감정을 억제하며 짧게 대답했어요. 아빠, 라이언이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이 학생은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데 게이트 직원이 가짜 항공권이라 오해해서 찢어버렸어요. 보안 조사까지 받을 뻔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새 항공권을 발급하려고 해요. 아빠는 제 손에 들린 찢어진 항공권 조각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평소 온화한 아빠인데 그때는 불쾌감을 억누르는 게 보였어요. 아빠가 잭슨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제 딸의 항공권을 멋대로 찢은 건가요? 정식으로 발급된 건데 잭슨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가짜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빠가 보안 요원과 라이언에게 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서류가 불법인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이미 정식 예약으로 확인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잭슨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에요. 오늘 시애틀 로봇공학 캠프에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타려 했죠.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하는 겁니까? 아시아인이라서 아니면 발음이 다르다고 의심한 건가요? 잭슨은 눈을 피하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이상해 보였다고 대답했어요. 이상해 보였다니 그게 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발음이 다르면 가짜 승객이라는 건가요? 아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단호했어요. 이는 한국인 특유의 예의 발음을 유지하면서도 부당함에 단호히 대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때 주변 몇몇 승객이 저 아이가 정말 뭘 잘못했나? 왜 항공권을 찢었지?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잭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나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이상한 승객을 알아보는 게 내 일이다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저는 그게 명백한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느꼈지만 더 큰 논쟁이 될까봐 아빠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과 라이언은 점점 잭슨이 잘못 먼저와 잘못했다고 확신하는 듯했어요. 특히 라이언은 이 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체크인했는데 잭슨 씨가 아시아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했다고 작게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민서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좀 당황했어.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자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요. 아빠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편 새 항공권이 준비되었지만 잭슨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때 게이트 매니저로 보이는 상사가 나타나 아빠에게 이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재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잭슨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빠가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이 항공권이 찢어진 장면이나 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장면이 공항 CCTV에 녹화되어 있나요? 네, 이 구역은 전부 녹화됩니다.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제 딸이 이 공항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이 일이 커지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한국인으로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새 항공권을 손에 들고 민서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좀 당황했어.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자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요.
아빠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편 새 항공권이 준비되었지만 잭슨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때 게이트 매니저로 보이는 상사가 나타나 아빠에게 이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재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잭슨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빠가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이 항공권이 찢어진 장면이나 제 딸이 F당한 대우를 받은 장면이 공항 CCTV에 녹화되어 있나요? 네, 이 구역은 전부 녹화됩니다.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제 딸이 이 공항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이 일이 커지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한국인으로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새 항공권을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를 보니 탑승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행히 비행기는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방금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여성 승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줄 서서 봤는데 그 직원의 행동이 너무 심했어요. 서류를 보여줬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찢다니 처음 봤어요. 증언이라도 할까요? 저는 그분의 친절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아빠도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증언이 필요하면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어요. 그 여성은 명함을 건네며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면 돕겠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말해줬어요. 한편 잭슨은 게이트 데스크 뒤에서 바쁜 척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안 요원은 이미 돌아갔고 라이언은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잭슨 씨가 너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라며 미안해했어요. 드디어 탑승 안내가 시작됐어요. 아빠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비행기 타고 무사히 가서 캠프 잘 마쳐. 아빠도 출장 일정 조정해서 시애틀 호텔에 갈 수 있도록 해볼게. 이번 일은 내가 적절히 대응할 테니 너는 캠프에 집중해. 저는 알겠어요. 아빠,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일단 비행기에 늦지 않고 캠프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제 자리는 창가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말 이 일을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이 비행기의 일정을 변경해 함께 타주셨지만 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근처에 계신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이륙이 시작되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저는 방금 전 이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잭슨의 태도, 찢어진 항공권,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반응. 미국에서 1년 동안 여러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차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제대로 대응한 걸까? 그러다 엄마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네가 겪은 어려움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이번 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아시아인 학생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전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아주 친절하게 김민서 양, 잘 오셨어요. 캠프 차량이 공항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라고 안내해줬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그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아빠도 짐을 들고 저와 함께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시애틀은 공기가 맑네. 민서야, 캠프장까지 잘 갈 수 있겠지? 아빠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네, 아빠,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캠프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까지 저를 배웅해줬어요. 그리고
회사 출장 일정 사이에 시애틀 시내로 돌아올 테니 캠프 끝나면 잠깐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셔틀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주 특유의 초록빛 나무들과 잿빛 하늘, 비가 올 것 같은 공기가 모두 새롭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건 캠프에서의 로봇공학 공부였어요.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서 온 또래 친구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시간 전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캠프 첫 주는 아침부터 밤까지 로봇공학 수업과 실습으로 꽉 찼어요. 아침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전자회로 기초를 배웠어요. 오후에는 실습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형 로봇을 조립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정말 알찬 시간이지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벅찬 날들이었어요. 그래도 로봇을 만들고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매일 밤 숙소에서 설계도를 그리며 다음날 실습을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민서야, 공항 게이트 매니저와 얘기했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받았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 거야. 시간이 되면 네가 겪은 일을 문서로 정리해줄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일이 바로잡힌다면 제가 증언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잭슨이 저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 승객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서 차분히 제가 겪은 일을 정리했어요. 게이트에 갔을 때 잭슨이 처음 했던 말, 항공권을 찢은 순간, 주변 승객들의 반응, 그리고 보안 요원의 확인 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적였어요. 쓰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으로서 감정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캠프가 절반쯤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저를 잠깐 만나러 시애틀 시내 호텔 라운지에 불러주셨어요. 주말에 시간이 나서 캠프 측에서도 가족 방문이 가능하다고 허락해줬어요. 호텔에서 아빠는 노트북을 열어 공항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이메일은 게이트 매니저에게서 온 거였어요. 해당 직원은 고객 불만으로 인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항공권을 확인 없이 찢은 것이 사실이며 부적절한 발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항공사 본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였어요. 젊은 승객이 그런 일을 겪은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정책 강화를 논의 중이며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빠는 이 메일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 네가 정리한 사건 기록을 공식 증언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민서, 정말 잘했어. 라며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캠프를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소형 로봇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저는 팀의 일원으로 참가했지만 입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체 운영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교수님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귀환 비행기를 생각하니 약간 불안했어요. 공항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었죠. 다행히 아빠가 귀환 때는 나도 함께 갈게. 출장 일정을 조정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아빠와 제가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예약했어요. 캠프를 마친 후 아빠와 함께 시애틀 시내를 잠깐 둘러봤어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구경하고 스타벅스 1호점 근처에서 차를 마셨어요. 멀리 보이는 시애틀의 흐린 하늘이 한국의 가을 하늘 같아서 조금 그리웠어요. 하지만 곧 귀환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애틀 타코마 공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만약 잭슨이 아직 거기에 있다면? 다른 직원이 비슷하게 대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었죠. 다행히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 직원이 다가와 김민서 양이시죠?
이번엔 편안하게 안내드릴게요. 라고 친절히 말해줬어요. 아빠가 제 일을 항공사 본사에 보고했기 때문에 해당 승객에 대한 특별 대응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민서야,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대응이야.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불편을 겪었으니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이번엔 무사히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결국 귀환 비행은 문제없이 진행됐어요. 객실 승무원들도 친절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며 자주 물어줬고 기내식 선택에서도 신경 써줬어요. 적절한 배려를 받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몸으로 느꼈어요. 저는 완전히 미국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긴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이번 캠프가 끝나고 마침 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저는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한국에 계시니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여기선 적어도 외모나 발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한국에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외국인으로 보일 일은 없다는 위안이 있었어요. 며칠 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아빠가 그간의 경과를 알려주셨어요. 미국 공항에서 메일이 왔어. 잭슨이라는 직원이 공식 경고와 재교육 명령을 받았대. 다른 승객들에게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나 봐. 그래서 징계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나 보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그런 것 같아. 회사 내부 사정이라 자세히는 안 알려졌지만 여러 사례가 쌓였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차별을 당해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돼. 그래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동안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줄이는데 제가 로봇공학을 공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짓지 않고 기술로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싶었죠. 12살인 제게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제 경험을 글로 써서 학교 신문에 기고하거나 한국 친구들에게 전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영어와 한국어로 제 경험과 느낌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학교로 돌아가면 동아리 친구들과 공유하며 차별과 편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 달간의 방학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엄마가 동행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엄마는 할머니 건강이 안정돼서 저와 함께 미국에서 잠시 지낼 계획이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세크라멘토 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라 살짝 긴장했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남아있었죠. 다행히 인천공항 직원들은 아주 친절했고 절차 잘 마쳤나요? 라며 세심히 물어줬어요. 저는 그 배려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 돌아가도 캠프에서 배운 걸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말하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엄마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빠와 엄마는 항상 응원해. 민서,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복잡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시애틀 캠프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민서야, 이번 방학 잘 보냈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지만 다시 학교 가는 것도 기대되지?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네, 엄마,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새 프로젝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세크라멘토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홈스테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홈스테이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시애틀 캠프에서 있었던 일을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로봇 콘테스트와 새로 배운 기술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공항에서의 일은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제가 한국에서 정리했던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공항에서 겪은 차별과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들을 적은 글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학교로 돌아간 첫 주, 저는 로봇공학 동아리 모임에서 친구들과 제외했어요. 동아리 친구들은 대부분 미국인, 라틴계, 그리고 몇몇 아시아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임에서 각자 여름방학 동안 한 일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시애틀 캠프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서 공항에서 겪은 일을 간단히 말했어요. 공항에서 직원이 제 항공권을 가짜라고 생각해서 찢어버렸어. 내가 아시아인이라 의심한 것 같아.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뭐? 그게 정말이야? 라며 반응했어요. 특히 제 절친인 에밀리라는 미국인 친구가 그건 완전 부당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항공사에 항의했고 그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자 에밀리가 민서, 너 그거 학교 신문에 써야 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인으로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에밀리가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학생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거야. 네가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설득했어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뒤 저는 학교 신문 동아리 방을 찾아갔어요. 신문 동아리 회장은 10학년인 제이크라는 학생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이건 꼭 실어야 해. 차별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주제야. 라고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500자 정도의 짧은 글을 썼어요. 제목은 공항에서 찢어진 항공권, 그리고 내 목소리로 정했어요. 글에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의 일, 제가 느낀 감정, 그리고 아빠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 과정, 그리고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담았어요.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로는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영어로 쓰려니 단어를 고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이크와 에밀리가 문법과 표현을 도와줘서 결국 깔끔한 원고를 완성했어요. 신문이 발행된 날,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이 제 글을 읽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민서, 너 정말 용감하다. 라거나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라고 말해줬어요. 특히 중국계 미국인 친구인 릴리가 나도 공항에서 이상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네가 이렇게 썼다니 대단해. 라고 했어요. 그 글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저를 불러 내 글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를 만들어냈어.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사에서 학교 신문에 실린 제 글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저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엄마와 아빠에게 상의한 뒤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인터뷰는 간단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전화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공항에서의 일과 그로 인해 배운 점을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로봇공학 캠프에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저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빠는 민서, 네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정말 대견해.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잭슨이라는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항공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몇 주 뒤, 아빠에게 항공사에서 온 새 메일이 있었어요. 해당 직원은 공식 징계를 받고 재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는 모든 직원에게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빠는 이 메일을 보여주시며 이건 네가 목소리를 낸 결과야.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끝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생활은 점점 바빠졌어요.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팀 리더로 선출됐어요. 이번엔 소형 드론을 설계해서 학교 축제에서 시연하는 게 목표였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며 코드를 짜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끔씩 공항에서의 일이 떠오르면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다문화 클럽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초대받았어요. 세미나 주제는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패널로 참가해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릴리와 에밀리가 민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라고 응원해줬어요. 결국 저는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세미나 날, 저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무대에 올랐어요. 50명 정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준비한 메모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12살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지난 여름, 공항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고, 결국 제 목소리로 진실을 밝혔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너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 네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서 다시 글을 썼어요. 이번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에세이였어요. 저는 로봇공학을 좋아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네가 겪은 어려움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 말은 여전히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학교 축제가 다가오면서 로봇공학 동아리의 드론 시연 준비로 바빠졌어요. 우리 팀은 드론이 장애물을 피해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했고 축제 당일 멋지게 시연을 마쳤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애틀 캠프에서 배운 기술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저는 공항에서의 일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 더 큰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어요. 학교 축제가 끝난 후 저는 로봇공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드론 시연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선생님들의 칭찬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겪은 일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어요. 12살이 저에게는 아직 세상을 바꾸는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뒤 학교 다문화 클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다양성 포럼의 패널로 초대된 거였어요. 포럼의 주제는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과 그에 맞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또 망설였어요. 학교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번엔 지역 주민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와 릴리가 민서, 내 이야기는 정말 강력해. 이번에도 꼭 해야 해. 라고 격려해줬어요. 엄마와 아빠도 네가 겪은 일을 공유하는 건 너만의 성장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응원해주셨어요. 포럼 준비를 위해 저는 제 경험을 다시 정리했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잭슨이 제 항공권을 찢었던 순간 미성년자 단독 탑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았던 일.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항공사에 항의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간결하게 적였어요. 이번엔 단순히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느낀 감정과 그 이후로 바뀐 생각들을 더 자세히 담았어요. 그때 저는 두렵고 억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차별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선 작은 용기가 필요해요. 포럼 날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는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그리고 몇몇 지역단체 활동가들이었어요. 저는 다른 패널들과 함께 무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패널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각자의 인종, 성별 또는 경제적 배경 때문에 겪은 차별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막내 패널이었지만 제 차례가 되자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12살 유학생이에요. 지난 여름 공항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제 항공권이 찢어졌고
저는 가짜 승객으로 몰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권리를 주장했어요. 강당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차별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는 로봇공학을 공부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도 기여하고 싶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청중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 네가 이렇게 어린데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한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지역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우리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차별방지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네가 관심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네, 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차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며칠 뒤 아빠에게 항공사에서 온 최종 답변 메일이 왔어요. 해당 직원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항 전체 직원 대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아빠는 이 메일을 보여주시며 민서, 이건 네가 시작한 변화야.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 세상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교에서는 로봇공학 동아리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저는 팀 리더로서 드론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었고 다음 목표는 지역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거였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코드를 짜고 설계도를 수정하며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릴리가 제게 민서, 네가 공항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 뒤로 나도 용기를 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말하기로 했어 라고 했어요. 릴리는 공공장소에서 중국계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았었다고 했어요. 네가 한 걸 보고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릴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밀리도 우리 동아리에서 차별 방지 캠페인을 해보면 어때? 로봇공학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아리에서 간단한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기술로 평등을 이라는 주제로 로봇공학을 활용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로봇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역 앱 같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됐어요. 학교 선생님, 지역단체 활동가, 심지어 캠프에서 만난 시애틀의 로봇공학 전문가와도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12살에 이렇게 큰 주제를 고민하는 학생은 드물다 며 저를 격려해줬어요. 저는 그 말에 힘이 났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봇공학과 사회적 문제를 연결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과학 경진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팀은 드론 프로젝트로 참가했어요. 드론은 장애물을 피해 목표 지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기능을 갖췄어요.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프로그래밍과 창의성에 높은 점수를 줬고 결국 2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으며 저는 시애틀 캠프와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경진대회가 끝난 후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2등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차별방지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엄마는 민서, 정말 대단해. 네가 이렇게 성장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민서, 네가 겪은 일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계속 내 목소리를 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12살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김민서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작아도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며칠 뒤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평등을 위한 기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코딩 워크숍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그 워크숍에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하며 기술이 어떻게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엄마의 편지 말이 떠올랐어요. 네가 겪은 어려움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 말이 이제 제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로봇공학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도 관심이 생겼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의 그날, 찢어진 항공권은 제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 문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